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혈당을 재보셨나요?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와서 마음이 무거우셨을 겁니다. 병원에서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음식 때문이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맛있는 것은 다 몸에 안 좋다고 하니까 정말 막막하실 겁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평생 먹어온 음식들을 갑자기 끊으라고 하면 얼마나 서러운지 모릅니다. 흰쌀밥 한 그릇도 마음 편히 못 먹고 과일 하나 먹을 때도 죄짓는 기분이 들고요.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도 혼자만 따로 밥을 먹어야 하는 그 외로움. 정말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정말 희망적입니다. 당뇨가 있어도 맛있게 그리고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음식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전문의들과 영양사들이 추천하는 당뇨 친화적인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식탁이 다시 즐거워질 거예요. 먼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탄수화물을 아예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몸에는 적절한 탄수화물이 꼭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탄수화물을 선택하느냐는 것입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드시면 어떨까요? 현미는 정말 놀라운 음식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제가 아는 한 분은 70세 할머님인데요.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현미밥으로 바꾸셨어요. 처음에는 맛이 없어서 힘들어하셨는데 지금은 현미밥이 더 고소하고 맛있다고 하세요. 혈당 수치도 많이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현미밥을 지을 때 팁을 알려드릴게요. 현미를 미리 2시간 정도 불려주세요. 그리고 물을 조금 더 넉넉히 넣고 끓인 다음에 약불에서 천천히 익히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흰쌀과 7대3 정도로 섞어서 드시다가 점점 현미 비율을 높여가시면 됩니다. 보리밥도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보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예전에 많이 드셨던 보리밥이 사실 건강에 아주 좋은 음식이었던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다이어트 할 때 보리밥을 찾는다고 하니까 우리도 자신 있게 드셔도 됩니다. 콩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검은 콩이나 서리태를 넣고 지은 밥은 단백질도 풍부하고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해줍니다. 콩은 정말 완전식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로부터 장수하는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콩을 많이 먹어서라고 하거든요. 이제 단백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뇨가 있으시면 단백질 섭취가 특히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생선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생선들이 좋아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당뇨가 있으시면 혈관 관리가 더욱 중요하거든요. 연어도 정말 훌륭한 선택입니다. 요즘 마트에서 연어를 쉽게 구할 수 있죠. 연어구이나 연어찜을 해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연어에는 아스타잔틴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어서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달걀은 정말 완벽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예전에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달걀을 제한했는데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식품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달걀찜, 계란말이, 반숙달걀 어떤 방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달걀 하나만 드셔도 오전 내내 포만감이 유지되실 거예요.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요. 두부도 빼놓을 수 없는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순두부찌개, 두부조림, 냉두부 모두 당뇨에 좋은 요리들입니다.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어서 여성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폐경 후 여성 호르몬 부족을 어느 정도 보완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제 채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채소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보약 같은 존재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늦춰주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브로콜리는 정말 슈퍼푸드라고 할 수 있어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크롬이라는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참기름에 무치거나 샐러드로 드셔도 좋습니다. 냉동 브로콜리도 영양가가 거의 비슷하니까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시금치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철분, 엽산, 비타민 K가 풍부해서 혈액 건강에 좋습니다. 시금치 나물, 시금치국 모두 당뇨에 좋은 요리입니다. 시금치를 살 때는 잎이 진한 초록색이고 뿌리가 붉은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당근도 의외로 좋은 채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근은 당분이 있어서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당근의 당분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눈 건강에도 좋고 항산화 효과도 뛰어납니다. 양배추는 정말 만능 채소입니다.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위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양배추 샐러드나 양배추찜을 해서 드시면 됩니다. 양배추는 생으로 먹어도 좋고 익혀 먹어도 좋은 채소입니다. 이제 과일 이야기를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당뇨가 있으면 과일을 아예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일에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과일을 언제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베리류 과일들이 특히 좋습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과일들은 당분은 적고 항산화 성분은 풍부합니다. 블루베리는 정말 당뇨에 좋은 과일입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좋으니까 1년 내내 드실 수 있어요. 아침에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넣어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사과도 적당량 드시면 좋습니다. 사과 하나를 하루에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사과 껍질에 좋은 성분이 많으니까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과 주스는 피하시고 생사과로 드세요.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 반 개 정도씩 드시면 됩니다. 배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배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보카도는 정말 특별한 과일입니다. 과일이지만 당분은 거의 없고 좋은 지방이 풍부합니다.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아보카도 토스트나 아보카도 샐러드로 드시면 됩니다. 견과류도 당뇨에 아주 좋은 간식입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 모두 좋은 선택입니다. 견과류에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혈당도 거의 올리지 않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다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니까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손바닥에 쏙 들어올 정도의 양이면 충분합니다. 볶은 견과류보다는 생견과류나 구운 견과류가 더 좋습니다. 요거트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특히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당분은 적습니다. 플레인 요거트에 블루베리나 견과류를 넣어서 드시면 맛있고 건강한 간식이 됩니다. 시판 요거트 중에서는 당분이 적게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세요. 이제 조리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튀기는 것보다는 찌거나 굽거나 삶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을 사용할 때는 올리브유나 들기름 같은 좋은 기름을 사용하세요. 올리브유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들기름은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다만 기름도 칼로리가 높으니까 적당히 사용하세요. 양념을 할 때는 설탕 대신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거나 과일의 단맛을 이용하세요. 양파, 당근, 파프리카 같은 채소들을 충분히 볶으면 자연스러운 단맛이 나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단맛을 활용하시면 설탕을 줄일 수 있어요. 식사 시간과 순서도 중요합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식사를 거르면 다음 식사 때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요. 식사 순서도 바꿔보세요. 채소부터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섬유질이 먼저 위장에 들어가면 당분의 흡수를 늦춰주거든요. 물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혈액순환을 돕고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당뇨가 있으시면 탈수에 더 주의해야 하거든요. 간식도 현명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과자나 빵 대신 견과류나 치즈, 삶은 달걀 같은 것들로 간식을 드세요. 이런 간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줍니다. 외식할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한식집에서는 나물 반찬이 많이 나오니까 좋은 선택입니다. 다만 조림류는 설탕이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무침이나 나물류를 많이 드시고 밥은 조금 적게 드시면 됩니다. 일식집에서는 회나 구이류가 좋은 선택입니다. 초밥은 밥이 많으니까 주의하시고 사시미나 생선구이를 드세요. 된장국도 나트륨만 주의하시면 괜찮습니다. 양식집에서는 샐러드와 그릴 요리를 선택하세요. 파스타나 피자보다는 스테이크와 샐러드가 더 좋습니다. 드레싱은 따로 달라고 해서 적당히 뿌려 드시면 됩니다. 중식집에서는 볶음 요리보다는 찜 요리가 좋습니다. 탕수육이나 짜장면 같은 요리는 피하시고 해물볶음밥이나 야채볶음 같은 것을 선택하세요. 다만 중식은 기름과 나트륨이 많으니까 가끔씩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실제 식단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부터 보겠습니다. 현미밥빵 공기에 된장국, 나물 반찬 2가지, 구운 생선 1토막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김치 조금과 물 1잔이면 완벽한 아침 식사입니다. 점심에는 좀 더 든든하게 드셔도 됩니다. 잡곡밥과 국물 요리, 나물 반찬 3가지, 단백질 요리 하나 이렇게 구성하세요. 회사에서 도시락을 드신다면 현미밥 도시락을 준비하시거나 편의점에서도 현미밥 도시락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저녁에는 좀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늦게 먹으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간식으로는 견과류 한 줌이나 치즈 한 조각, 방울토마토 몇 개 정도가 좋습니다. 오후에 출출할 때 이런 간식들로 배고픔을 달래시면 됩니다. 단 것이 당길 때는 베리류 과일이나 플레인 요거트를 드세요. 운동과 식사의 조화도 중요합니다.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나서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무리한 운동은 필요 없고 그냥 동네 한 바퀴 돌거나 집 앞 공원에서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혈당 측정도 규칙적으로 하세요. 식전, 식후 혈당을 체크해서 어떤 음식이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음식에 대한 반응이 다르거든요. 스트레스 관리도 혈당 조절에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어요.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시거나 가족,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혈당 조절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하루 7시간 정도는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병원 방문을 잊지 마세요. 혈당 수치뿐만 아니라 합병증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개인에게 맞는 식단과 운동 계획을 세우세요. 당뇨 관리는 평생 가야 할 길입니다. 하지만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올바른 식사와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을 천천히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낯설고 맛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입맛이 바뀔 거예요. 건강한 음식의 본래 맛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지고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가족들의 협조도 중요합니다. 가족들에게 당뇨에 좋은 음식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함께 건강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혼자만 다른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가족 모두가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이 더 좋죠. 요리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면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삶은 달걀, 견과류, 과일 같은 것들은 조리 없이도 드실 수 있어요. 점점 익숙해지시면 더 다양한 요리에 도전해 보세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성분표를 확인하시는 습관을 기르세요. 당분, 나트륨 함량을 체크하시고 가능하면 첨가물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자연식품에 가까운 것일수록 좋습니다. 계절에 따라 제철 음식을 활용하세요. 봄에는 나물류, 여름에는 오이나 토마토, 가을에는 버섯류, 겨울에는 무나 배추 같은 것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제철 음식은 영양가도 높고 가격도 저렴해서 좋습니다. 당뇨 관련 커뮤니티나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과 정보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면 큰 힘이 됩니다. 요즘은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건강한 생활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노력하는 것 자체가 소중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당뇨가 있어도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충분히 드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당뇨 관리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